네, 안녕하세요. 이화여고에서 통합사회와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4가지로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 준비해봤는데요. 실물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늘색 브로셔를 보시면 제 브로셔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 미래탐구학원에서 3년 동안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화여고를 담당해왔고요. 제가 길게 제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번 브로셔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남겨준 생생한 후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에 들으시고 훑어보시면 저에 대한 소개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가장 궁금하실 내용인 계정통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파트를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계정통사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화여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은 뭔지, 세 번째로 지금 제일 중요하죠. 우리 140기 아가씨들이 겨울방학 때 꼭 해야 되는 공부는 무엇인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앞에 과학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면 고교학점제로 내신을 따게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 통사에서는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이과 쪽으로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통합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인데요. 지금 고3이 되는 아이들이죠. 재작년에 고1이었던 아이들까지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내신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입학하는 우리 아가씨들부터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내신으로도 보지만 수능으로도 보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니즈가 생겼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내신을 가지고 변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을 잘 대비시켜서 수능 통사라는 걸 잘 보게 해야 되는 니즈도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던 학교에서도 평가원 유형이라든지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에만 나오는 심화 개념을 내신에 내는 추세이고요. 이화여고는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평가원 문제를 끌어다가 내신을 내는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내신을 준비하는 게 그냥 수능 준비랑 동일한 과정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사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찍으셔도 됩니다. 네, 수능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현재 고3 아이들이 수능으로 보고 있는 사회탐구 과목 9개를 합쳐 놓은 과목이에요. 이제 크게 4가지 과목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지리, 윤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일반사회의 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화여고에서도 내신을 변별을 할 때요. 특히 지리를 좀 어렵게 출제를 하시는 편이에요. 이 지리라는 과목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한숨 쉬는 아이들이 있죠. 여학생들이 지리에 좀 약합니다. 이게 지도만 읽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기후 그래프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인구 그래프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여고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매년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출제를 하시고요. 1학기 때는 기후 파트가 아이들의 변별이 될 거고 2학기 때는 인구 파트가 아이들의 변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벌써 이제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요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순서대로 하면 2학기 중간 때 출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화여고에서는 올해 2학기 기말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겨울방학 때 물론 특강을 진행을 하지만은 여름방학 때 한 2회 정도, 2회 정도 특강으로 경제 고3 문제까지 다루는 특강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과목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여고는 특히 수능 아이들이 보는 고3 평가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신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요게 이제 이번에 올해 올려놓은 2026년 신입생들 과목 배당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국영수랑 마찬가지로 통합사회도 4학점으로 배당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이렇게 입학 확정을 받으시고 기분 좋게 여기로 오시면서 우리 아이 국영수 못하면 어떨까지라고 걱정하셨지만 통사랑 한국사 걱정하면서 오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통사랑 한국사 배점을 보면은 7학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이 이화여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보통 이 2과목에 등급이라고 하죠. 이게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국영수를 1등급을 받는 아이들도 유난히 암기 과목은 약해서 여기서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반대로 국영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변별력을 갖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속으로 난 중학교 때 역사랑 사회는 한 번도 100점 안 맞아본 적 없는데, 그리고 항상 A등급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랑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인데 상상고에 입학한 남학생이 있어요. 이제 고3이 되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 불사질렀는데 통합사회 5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화여고도 사실 상상고만큼이나 아이들의 공부 열정이 이제 뛰어난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놓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신 채로 입학을 하시면 내가 설마 되겠어? 라고 하는 3,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사회랑 한국사도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국영수와 똑같은 주요 과목이다 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죠. 이화여고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수강하는데요. 특히 뒤에 있는 그 브로셔 후기 맨 위에 상단의 두 개를 보시면 그 두 가지 학생들이 여기에 유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후기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제 물화생을 다 선택해서 선생님 수업을 2학년 때는 못 듣지만 1학년 때 1등급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때도 다 잘했던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지만 과학이랑 수학을 잘하는 이과형 학생들이기 때문에 줄글로 나열이 되어 있는 사회 과목이라던가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이 한국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처럼 공식을 외운다거나 수학처럼 문제를 푸는 게 아닌 이 한국사랑 사회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봐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말장난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정리를 된 표를 나눠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다수의 학생들은 이 학생들인데요. 여고 이번에도 이제 서울대 수시 합격자 13명 나왔죠. 1차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 학생들 거의 다 대부분 이공계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면은 수학과학이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생 과정까지 선행된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고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밀리면 전략적으로 그냥 통사랑 한국사는 엉덩이 싸움이기 때문에 1등급을 받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합치면 7학점이나 되는 굉장히 높은 배점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밀린다라는 걸 이제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면 통사와 한국사 같이 하면 나오는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펜이 있으시면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고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가르쳐보지 않은 강사면 말씀드릴 수 없는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4학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요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 이제 잊으셔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강조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수학과학이 약하면 통사랑 한국사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이화여고 통합사회는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선택형만 나옵니다. 제가 여러 학교 시험지를 봤지만 서답형을 안 내는 학교는 이화여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객관식만으로 변별을 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답형 배점이 거의 다른 학교들은 3, 40점에 육박하는데 우리 이화여고는 항상 평가원 유형을 바꿔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를. 제가 이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답형으로, 선택형으로만 출제가 되고요. 3년 동안 변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까지는 사실 각 파트의 선생님들께서 각자 수업 자료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담당 선생님한테 지리면 지리, 윤리면 윤리, 경제면 경제를 물어봐서 이제 질의응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선생님들께서 공통 자료를 사용을 하십니다.
공통 자료를 만들어 두시고 한 분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세요. 다시 말을 하면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지리 전공자, 윤리 전공자, 경제 전공자가 다 다루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기 전공이 아닌데도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학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학교 선생님들 존경하지만 아이들이 가끔가다 어떤 불만이 있냐면 우리 반에서는 이거 그렇게 강조 안 하셨는데 제가 질문했는데 대충 대답을 해주시고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필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질문이 생기면 꼭 해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만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통사는 문제 유형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들 있죠. 고3 아이들의 그 논리를 변별하기 위해서 내는 그 유형들을 학습하고 들어가야지만 아이들이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보면요. 일단 요거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다 어렵게 내시긴 해요. 이렇게 찍으시면 윤리 같은 경우는 일단 평가원에 나오는 개념들을 교과서에 없더라도 출제를 하시는데요. 올해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수능 통합사의 과목이 되면서 교과서에는 없는 이 생윤에서 출제되고 있는 싱어나 롤스나 또는 노직 같은 학자들의 원조 방식 같은 것도 프린트로 따로 주시고 출제를 하셨습니다. 또 생윤에서만 나오는 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갈등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고2 생윤과 사문도 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시면 여기서 내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3 개념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아이가 이과형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윤리 파트가 오히려 변별이 될 수가 있는 게 아이들이 보기에 윤리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말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말장난처럼 이렇게 조사 하나로 바꿔서 오답을 설정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가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지리 되게 특이한데요. 프린트를 안 주세요. 3년 내내 한 번도 프린트로 수업하신 적 없는데 수능 문제를 그냥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출제하셔서 지리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당황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몇 가지 해주세요. 필기를 해주시면서 이 중요하니까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잠깐 넘겨보면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지리 문제거든요. 이렇게 교과서에 없는 수능 소스예요. 수능 소스를 그대로 출제를 하신다는 점. 네, 지리가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 일반사회입니다. 일반사회에는 사문이랑 정법 같은 내용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 아가씨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경제거든요. 그래서 경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경제는 대비를 해도 이 수학적인 센스가 없으면 실수를 하는 아가씨들도 많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때부터 얼마든지 심하게 더 난이도 높게 이제 대비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파트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 올해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학생들도 한번 보세요. 입학해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니까 학생들이 보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랑은 좀 문제 유형이 다를 거예요. 중학교 때 사회 문제는 외우면 너 이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야 하고 찍는 유형이 많았다면 여기는 이게 제가 풀이를 해준 건데 풀지 않고는 답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25개가 나올 거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 파트예요. 지리 파트, 이 문제 유형이 어렵다는 게 아가씨들이 이제 25문제를 풀다 보면은 엄청 긴장돼요. 근데 짜증나게 학교에서는 자꾸만 이게 보드게임 유형을 주고 이걸 따라서 게임을 플레이해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뭐 옆으로, 틀리면 아래로 가서 맞는 패턴을 그려라. 이런 유의 문항들을 매년 문제 하나당 한 2-3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보면은 이제 인구 부양비랑 여기 노년 인구 비율이랑 노년 부양비를 찾아야 되는 유형이었는데요. 기억 니은 중에 뭐가 뭔지를 모르면 사실 풀 수 없었던 굉장히 고3 문제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맞으면 옆으로 아니면 밑으로 가라. 아이들은 풀다 보면 멘붕이 오죠. 이런 문제가 25개가 있으면 이제 연습하지 않고는 사실은 100점 맞기는 굉장히 힘든 과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지리 문제, 이번 기말고사 때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5개년치 기출 다 해설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한번 풀고 들어가 보면은 아이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6가지 대륙 중에 어디가 유출이 많고 어디가 유입이 많은지를 아이들이 모르면 학교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긴 해요, 표가. 근데 아이들은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4가지 대륙을 딱 빼놓고서는 이게 가가 뭐게 나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또 올해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익숙하시겠지만 경제에서 외부 효과라는 개념 있죠. 그거 고3의 그래프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당연히 요거에서도 그래프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그 브로셔 맨 밑에 후기를 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재작년에 가르칠 때 수능 문제가 내신에 그대로 나왔는데 그거를 직전 보충 때 해줘서 아이들이 맞춘 적이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거는 수능 본 다음에 기말고사 보거든요. 수능 문제 내신에 내십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내시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학생들이 설명회 많이 오는 경우가 드문데 굉장히 착한 거잖아요. 입학했으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연말에 오는 게 착한 거잖아요. 다 성실하고 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웬만큼 대비하지 않아서는 1등급 그 40명 안에 들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고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방식이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수능처럼 논리력이 있는지, 너가 그래프랑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교에서 이제 시험에 내시는 소스는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말씀드려도 어차피 다른 강사들이 못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건데요. 고2 학력평가랑 고3 평가원 문제를 비틀어서 시험에 냅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 만드는 콘텐츠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 직접 모의고사 2회씩 나눠주는데요. 여기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고 그 콘텐츠 팀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그 시대인재 아시죠? 제 시대인재 콘텐츠 팀에서 콘텐츠 만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모의고사를 접해보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여고에서는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한 번 잘 준비하면 수능 1등급 받는 건 사실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나중에 수능 준비할 때 통사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올해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교육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수능 체제가 바뀌긴 했지만 요 수능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아까 9개 사탐군에 있는 킬러 문항들만 쏙쏙 넣어놓은 과목이거든요. 근데 본질은 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암기로 내지 않을 거고 문제를 보고 독해를 하고 논리로 풀 수 있도록 낸다고 했고요. 사실 이 나온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 경제랑 지리 그리고 윤리 파트 중에 현행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게 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내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준비를 해놓는다면 문제 없이 원하는 대학을 잘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올해 겨울방학 때 꼭 해야 되는 건요. 일단 수능 통합사의 전체 개념 있죠. 통합사의 1이랑 2를 한 번은 꼭 돌려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습서 같은 거 사다가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정말 자습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고 자습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화 여고 내신 준비하면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푸는 건 그냥 시간 낭비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교재를 보면 고등학교 2학년 학평이랑 고3 평가원 문항을 제가 풀 거예요. 그리고 내신 특강 대비할 때는 사실 이미 기본 개념은 방학 때도 한 번 했고 학교에서도 한 번 듣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3시간 내내 하면 아이들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개념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때는 뭘 할 거냐면 이화여고 5개년 기출을 싹 다 해설을 해줄 거예요. 여고는 그 시험 문제 학교 홈페이지에 안 올려놓는 학교거든요. 다 삭제해버려요. 1년 지나면. 그래서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신 대비 때는 학교 기출에 맞춰서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학 때만큼은 우리 아직은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수능 통사를 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통합사회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짧게 한국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사는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화여고가 작년까지는요. 원래는 현대사는 3학년들한테만 시험이 냈어요. 근데 올해 친구들부터 근현대사 있죠. 근현대사가 아예 시험에 출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한 10명 정도 있으니까 제가 가볍게 질문을 해보면 혹시 흥선대원군 이후로 학교에서 배우고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 손 들어 볼래요?
네, 한 명, 두 명밖에 없죠.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보통 0점조까지만 배우고 그 뒤에는 아예 안 배우고 오거든요. 저도 충분히 학교의 상황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수업 일단 안 들어요. 이 맘때쯤 되면 영화 보여주세요, 선생님 놀아요, 뭐 간식 사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 하고 노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1학기 한국사 내용은 익숙하지만은 2학기 때부터는 선생님 하나도 뭔지 몰라요. 총독부가 뭔지 모르겠고요. 뭐 이토히로부미 도요토미도시랑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굉장히 정말 백지처럼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꼭 근현대사 교과서 한 번에 읽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 유형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선택형 27문항 굉장히 많고요. 단답형 이게 정상이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은 단답형이 30문항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약간 대회이긴 한데 그 한국사 선생님이 제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지금 세 분이 출제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랑 대학원 동기세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곧 은퇴를 하실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선생님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요. 정말 어렵게 내세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내셔서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만약에 은퇴를 하시면 시험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은 시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 사료를 내시기 때문이에요. 그 외부 사료를 내셔서 사실 이렇게 한 5가지를 내시고 요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사료에 밑줄 쳐놓고 이 서답형까지 연결된 문제를 연결된 걸 한 3-4문제를 항상 거의 10점 이상이겠죠? 내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료 해석을 잘 못하면 우르르 틀려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방학 때는 1학기 때 시험 보는 한국사 원만 수업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정근대사를 보면 특이한 게 여고는 올해는 고려까지는 시험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시험에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학교의 분위기를 보고 올해도 고려를 안 하실 것 같으면 방학 때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조선하고 근현대사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연도, 지명, 인명 모두 암기를 해야만 만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고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보여드릴 건데요. 어렵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되냐면 저도 매주 쪽지 시험 보거든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까지 3등급이었던 학생이 이번에 수업 듣고 97점 맞아서 1등급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합산하면 2등급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1등급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근현대사인데요. 네, 현대사 어떻게 출제할지 사실 고3 기출밖에 없어서 저도 긴장을 했는데 꽤나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실 이제 저희가 헌법 개정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오면 4차 개헌이 뭐지? 5차 개헌이 뭐지? 선생님 뭐 2공화국이 뭐예요? 3공화국이 뭐예요? 이런 게 다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해 겨울방학 때 꼭 근현대사 내용을 한 번은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입학해서도 문제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의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요. 요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 본문 말고 여기 부석탱이 있죠. 그 날개에서 밑에 뭐 김선수, 여운형, 박헌영 이렇게 적혀 있던 거예요. 저도 쪽지 시험 때 계속 요것만 떼가지고 누군지 외우라고 계속 연습시켰거든요. 1번 문제로 나온 거예요. 1번 문제로 나와서 이게 누가 누군지 사실 내용을 보시면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독립국가 하자 이 내용이라서 이것만 보고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엽적으로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나온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외부 사료, 네, 외부 사료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리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런 거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는 정말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뭐 박정희랑 저 장면 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당연히 저도 시험 전날 풀렸고요. 똑같은 자료가 똑같이 출제가 돼서 이번에 100점 1등급이 한국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을 자랑을 해드리면서 이제 한국사, 네, 요 대비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방학 때는요, 제가 근현대사 꼭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강 신청하는 아가씨들한테는 그 PPT, PDF로 볼 수 있도록 줄 거고요. 필요하면 인쇄해서 좀 교과서를 나눠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현대사는 한 번 혼자 읽어보고요. 저희는 1학기 때 어쨌든 시험 보는 내용들도 사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근대사 개념 완성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여고는 이번 연도에 고려를 안 내셨기 때문에요. 사실 삼국이랑 고려가 빠져버리면 수업할 게 거의 없긴 하거든요.
조선을 하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바로 근현대사 수업을 미리 땡겨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 특강때는 제가 마찬가지로 뭘 해드릴 거냐면 5개년 기출 분석이랑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있죠? 고퀄 모의고사 2회분을 항상 수업 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든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커리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PR을 하고 물러나도록 할 텐데요. 일단 통합사회랑 한국사 여고 아이들만 3년 내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강사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여고 학생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방학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입학을 하니까 갑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쌍꺼풀 수술 쪼르는 거 굉장히 흔한 일이죠. 쌍꺼풀 수술 해달라고 하고 공부 대신에 이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보내주시면 여고 아이들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멘탈이 잡힙니다. 정신개조라고 하죠. 여기 와가지고 쟤를 이기려면 내가 조금 더 해야겠네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잡히기 때문에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동기부여는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그냥 후기라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매주 복습 쪽지시험을 보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문자로 피드백이 갑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제는요. 이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냥 출판사에서 긁어다가 과제 만드는 그런 싸구려 과제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나왔던 이 시중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들 있죠? 이런 거랑 고2 학평이랑 필요한 고3 문제들 하나씩 단계별로 편집한 굉장히 고퀄리티 주간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받기 위해 수강 신청하는 아이들도 있을 만큼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일단 요걸 신청하시면 방학 동안만 거의 한 600문제 가까운 문제들을 제공받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동영상 신청하시면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혹시 여행 가신다고 하면 다녀오셔서 마음 편하게 들으신 다음에 저랑 1대1로 그 쪽지시험 보면서 피드백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인데요. 아이들이 요청할 때는 이렇게 단톡에 질문을 하면 되는데 여학생들은 조금 마음이 너무 착해서 저한테 미안해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하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항상 자고 나서 질문 답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24시간 내내 질문 올릴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운영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결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시면 우리 아가씨들이 한국사랑 통사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도록 제가 잘 대비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일단 믿고 보내주시면 제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주 동안 통합사에는 1, 2 전범위를 정리를 하고요. 제가 직접 쓴 교재로 고등학교 2학년 학평이라든지 평가원 문제들, 유형들을 점검하고 기본 개념은 다 숙지를 하고 가는 커리큘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업의 특징이죠. 이 한국사랑 통사를 따로 여는 학원들도 많은데 저희는 제가 내신 담당을 했던 강사가 직접 한국사도 이화여고에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가르칠 거기 때문에 일단 믿고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월 6일 날 개강하고요. 화요일 1시 반부터 5시까지 3시간 반 동안 7주간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